송인실 모 행정관과 안부 통화를 하던 중 울산시 전반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가 시중에 떠도는 김기현 측근 비리가 언론과 시중에 많이 떠돈다는 일반화된 내용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으로 어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엊그제 입장 발표 잠시 들어보셨는데요. 어제 오후 1시 비미정 서울중앙지검에서 취재진을 이제 만난 송 부시장은 검찰에서 초기 단계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청와대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취재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요.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 어제 이제 송 부시장 검찰에 전격적으로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좀 캐물었다고 보십니까? 일단 하명수사과 관련해서 한 두세 명 정도의 키맨인데 제일 키맨 중에 하나가 이제 송병기 부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송병기 부시장은 민정수석실에 김기현 전 서울시장과 관련된 것을 제보했을 뿐만 아니라 이 제보 문건 자체가 이첩이든 하명이든 간에 울산경찰청에서 수사를 받을 때 본인이 거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또 주도적으로 진술을 한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제 제보를 어떻게 하게 됐느냐. 예. 그다음에 제보 내용이에요. 왜 제보 내용이 중요하냐면 이 제보 내용과 문 행정관, 민정수석실에 있던 문 행정관이 이걸 가지고 이제 편집을 했다고 지금 청와대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제보한 내용과 편집한 내용이 어느 정도의 일치하느냐. 차이. 그렇죠. 비위 사실이 추가됐느냐, 예. 아니면 법리적인 검토랄지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갔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사 과정에서도 이 송병기 부시장이 조사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조사 받으면서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수사기관인 울산경찰청이나 아니면 민정수석실과 같이 무언가를 공유하면서 수사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은 하명 수사냐, 아니면 단순한 이첩이냐, 예. 이걸 판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또 검찰이요. 이 송병기 부시장 차도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집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네. 차의 주행 기록을 알아봤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아마 그 주행 기록 자체가 이제 일반적으로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주행 기록 자체가 그냥 몇 킬로 한 걸로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모르겠어요. 이제 검찰의 어떤 취지인지는 모르겠는데. 내비게이션을 혹시 확보하려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주행 기록이 아니고 내비게이션을 아마 이제까지 한 걸 포렌식을 네. 하든지 하는 식으로 다 살펴봤을 가능성이 크고요. 네. 그다음에 차량에 이제 블랙박스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블랙박스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렇게 이제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수사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집이나 사무실에 압수수색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니까 대부분 자동차에다가 또 관련된 증거를 숨기는 경우가 많이 그런 있거든요. 경우도 있죠. 예. 그래서 네. 차량이나 압수수색은 당연히 이제 필수적으로 하는 거고요. 단지 휴대전화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는지 여부는 아직 언론에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만약에 이 차량 주행 기록이나 내비게이션에서 몇 월 며칠 청와대 임금, 어디 식당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 지금까지 뭐 정황상으로 보였던 부분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청와대와 이 송병기 부시장의 관계 그리고 하명 수사 관계를 좀 알 수 있는 단서를 찾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할 수 있어요. 예,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 휴대전화가 제일 중요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휴대전화에 문자 메시지랄지 아니면 어떤 형식으로 제보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휴대전화에 나와 있을 거고 만약에 이제 수사와 관련된 걸 공유했다랄지 아니면 하명과 관련된 부분을 공유했다고 하면 청와대에 누군가가 계속 수신발신을 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내비게이션에서 어떠한 도착지를 어떻게 설정했느냐 이제 그거 자체도 사실은 송 부시장이 울산이잖아요. 네. 울산인데 뭐 서울을 자주 오갔다랄지 아니면 그 장소에 굉장히 의심할 만한 곳이 있다랄지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은 다른 행정관이랄지 관련된 사람들 수사하면서 어떤 중복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아마 검찰에서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김 변호사께서도 앞서 말씀을 하셨는데 검찰이 어제 이제 송 부시장에게 지난해 3월 김기현 전 시장 비위권으로 경찰에 나가 참고인 조사를 받았을 때 왜 가명을 썼냐 이런 것도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왜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본인 이름이 아니라 김모 씨라고 해서 퇴직 공직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찰
경찰에게 진술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성범죄랄지 예. 이런 피해자 보호할 가능성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가명으로 조사를 대부분 받습니다. 네. 그리고 이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에 대해서 보복이 우려된다랄지. 그런데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송부 시장이 직접적 당사자는 아니에요. 예. 본인은 뭐 본인 이야기에 의하면 떠도는 풍문을 가지고 제보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떠드는 풍문을 들은 사람을 과연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건 직접적 증거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명으로 3번이나 조사를 받은 이유, 이 부분도 사실 이제 검찰이 굉장히 의심을 하고 있는 그런. 그럼 이게 대목이에요. 사실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엔 이게 제보자, 조사받은 사람이 누군지 감추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만약에 송 부시장이라고 돼 있으면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뒤늦게 의혹이 나오지만 이런 똑같은 의혹들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심을 할 수 있죠. 더군다나 이 사건 자체가 이제 정치적 사건이고, 네. 제보자가 반대 선거 캠프에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럼 반대 선거 캠프에 있는 사람이 이걸 제보를 하고 조사까지 받으면 나중에 조사를 받는 김기현 전 시장 측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의를 제기하겠죠. 예. 그리고 이거 자체가 청탁수사다, 하명수사다 그런 주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뭐 하명이 됐든 이첩이 됐든 간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이건 반대편의 모략이다. 그런 방식으로 갈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기소돼서 재판받는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지면 사실은 송 부시장에 대한 진술 자체가 굉장히 신빙성이 없어질 수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을 경찰에서 감안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예. 재밌는 거는, 흥미로운 점은 경찰은 이 송병기 부시장을 어떻게 알았냐. 근데 보면은 송국장 미팅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수사팀에 있는 네. 경찰이. 그래서 그 수사 재개되고 나서 송국장하고 만났다는 건데, 당신은 국장이라고 불려서. 그런데 이렇게 참고인 조사를 해서 이 송병기 그 시장의 경우에, 부시장의 경우에는 이 관련 그 비위 혐의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공무원들이 뭐 강압을 받았다고 괴로워했다. 뭐 그 괴로워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 전에 들었다. 뭐 이런 그런 참고인이거든요. 그런 참고인은 제가 가도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따로 만나고 또 저렇게 참고인 조사를 하면서 이름을 바꾸고, 그러니까 저는 경찰이 왜 송병기 부시장을 3회나 불러가면서 조사를 할 만큼 그 송병기 부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을 했는지, 중요한 인물로 생각했는지, 그 부분도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면 이제 송 부시장이 현재까지는 참고인 신분인데 앞으로는 피해자 신분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겁니까? 지금 이제 송병기 부시장이 지금까지 한 얘기로는 자기는 그냥 그 사적인 통화를 하다가 예. 뭐 떠도는 얘기 해준 거다라는 예. 취지면은 이제 지금까지는 참고인이지만 문모 행정관이 어떻게 진술했는지에 따라서는 또 다른 부분이고, 어제 이제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는데 거기서 어떻게 뭐 유의미한 의미 있는 증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네. 상황으로 봐서는 뭔가 그 투서를, 제보를 가장한 그 정보 수집이라고 그럴까요? 뭐 그런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은 그 송병기 부시장이 본인이 민은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좀 그 사건을 좀 청탁 수사를 하게 한 정황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나오는 증거라든가 관련자들의 진술에 따라서는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수사를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이 울산이라는 곳이 상당히 그 좁은 지역사회입니다. 네. 이런 풍문은 이미 저도 이제 울산에 좀 연구가 있어서 이미 다 소문이 지방선거 전에 김기현 시장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은 돌고 있었고요. 그런 첩보들이 돌아다닐 때 경찰이 확인을 하려고 했을 때 실제로 이것을 확인을 해줄 만한 현직 공직자나 이런 분이 전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은 이 송병기라는 분이 그 당시에 캠프에 있던 분이기도 하지만은 네. 그전에는 울산시청에서 도로교통 건설 쪽을 담당하시던 분이고 네. 실제로 그 김기현 시장님의 동생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의혹이 있었을 때 내용들이 대부분 그 레미코드업자들 이런 내용들이었단 말이에요. 건축업자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송병기 부시장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을 수 있지 않았냐라고 경찰이 짐작했을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뭐 그렇다면 뭐 관계자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어제 송 부시장의
이게 제보를 받아 김기현 첩보 문건을 만들었다. 앞서 말씀드린 문모 전 행정관도 전날 불러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첩보 보고서를 작성한 문모 전 행정관이 제보에 없었던 내용을 문건에 추가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하고 또 청와대는 아니다. 이런 사실들도 또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와 또 진실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헷갈려요, 김광석 변호사. 일단 그 첩보 문건, 그러니까 네. 문모 행정관이 작성한 첩보 문건이 원본을 한번 봤으면 해요. 그래서 네. 그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이거 제보를 청와대 얘기에 의하면 SNS를 통해서 제보를 받았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SNS에 받은 제보하고 이 첩보 문건을 좀 비교를 하면 이것이 추가로 됐는지 아니면 뭔가 첨삭이 되고 뭐 조작이 됐는지 네. 아니면 단순히 그걸 정립한 편집에 불과했는지 이제 청와대는 단순한 편집에 불과하다고 그러니까 단순한 얘기를 하고 편집일 있죠. 경우에 이게 뭐 지방선거 개입, 선거 개입이 아니라고 청와대가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 그래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기는 어렵죠. 아, 왜냐하면 지금 이 문건 자체를 민정수석실에서 받을 문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출직 공무원에 관한 문건이잖아요. 그럼 민정수석실은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감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원래는 이 제보가 오면 이건 우리 권한이 없다. 그래서 경찰이나 검찰 수사기관에다가 제보하고 접수하라. 네. 그렇게 돌려보는 게 원칙적으로 맞죠. 그렇지만 이걸 이제 정리를 해서 물론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죠. 이거 우리 권한은 아니지만 일단 제보니까 정리해서 이첩을 해야겠다. 그래서 네. 이첩을 할 수도 있어요. 그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처음부터 이걸 거부하지 않은 이유, 다른 쪽에다 제보하라고 하는 이유, 이런 것들이 밝혀져야지 하명이냐 하명이 아니냐가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권한이 없는 그런 문건이 제보가 됐으면 이걸 또 편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편집을 단순 편집이 아니고 만약에 추가를 했다랄지 아니면 어떤 변경을 했다고 하면 이것은 의도적으로 하명하기 위해서 변경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검찰은 이미 문모 행정관을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제보받은 내용하고 그다음에 이 작성한 첩보 문건하고를 당연히 네. 비교를 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조사가 끝났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네, 어제 민주당 수석대변인 홍익표 의원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보했다면 그 첩보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이 홍 의원이 공개한 문건 박 교수님도 보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이제 문제가 출처를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출처를 밝히지 않으니까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도 일단은 홍익표 의원님이 말씀하신 문건과 그다음에 검찰이 가지고 있는 문건, 네. 그다음에 그 BH에서 정리됐다는 문건, 또 경찰에 다시 뭐 내려왔다는 문건, 이것들을 확인해 보면은 실제로 그 행정관이 어떤 첨삭을 했는지도 드러날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어떻게 짐작을 하냐면요, 저 행정관이 흔히 이야기하는 이 국무총리실에서 파견 나온 일반 네. 공무원이에요. 정무직, 네. 정치적 감각이 있는 공무원이 아니에요. 그런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첨삭을 한다거나 그런 일은 저는 뭐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실제로 뭐 야당에서 공세를 합니다만 그거는 전 정부에서나 있는 일이지 이게 상식적인 정부에서는 이런 일들이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뭐 상식적인 일들이 계속 좀 뒤집히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계속해서 이런 의혹이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사실 지난해 1월에 지방행정과 관련돼서 이 청와대 행정관이 또 청와대 인근에서 그 송 부시장을 만났다. 근데 청와대는 왜 만났냐 해명을 한 내용이 대통령의 공약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근데 보통 지방선거 후보자들 캠프에서 누가 찾아오면 청와대 인근에 만나서 대통령의 공약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나요? 첫 번째 가정이 송병기 부시장이라는 분이 내가 어디 캠프에서 왔어라고 밝혔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생각에는 저분이 울산의 그 산재병원 공공병원 유치위원회 위원장 또는 이런 다른 명함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저는 만났을 거라고 보고요. 이 담당 행정관이 그 균형발전 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인데 네. 이 균형발전 비서관은 대통령의 지방 공약을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공약의 내용들은 이 국정과제로서 이미 책으로 만들어져서 다
배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 중요한 비밀도 아니고요. 이런 상황인데 이 공공병원 문제가 왜 이렇게 이슈가 됐냐면은 정부에서는 산재병원으로 하려고 했고요. 울산 시민들은 이것을 일반인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일반 공공병원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울산에서 새로운 요구가 올라오면서 울산에서 서명운동 등등등등 있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울산에서 많은 책임자들이 올라와서 청와대에 담당하는 행정관을 만나기를 원하셨던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이 행정관은 업무 자체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대통령의 지방 공약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이분의 고유 업무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만났던 걸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과정에서 청와대 해명이 오히려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를 한다. 그 중심에 이제 고민정 대변인이 있는데 어제 SNS에서 또 다른 글을 올려서 이 부분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수변. 예, 그러니까 고민정 대변인이 SNS에 청와대 자체 조사 결과 이 고인은 민정비서관실에 파견돼 있었던 검찰 수사관이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한 그 고인이 김기현 비리와 무관하다는 게 밝혀졌는데 엉뚱한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갔던 것에 대한 미안한 표현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고민정 대변인의 저 논리는 뭐냐면 그 김기현 그 시장과 관련된 내용을 제보 받아서 그것을 보고서로 작성한 사람은 고인이 아니라 문무행정관이었다. 그러니까 고인은 김기현 사건과는 무관하다. 지금 그 논리예요. 예. 그런데 김기현 사건은 문건 만든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문제점은 문건 보고서를 만들어서 경찰에 이첩을 했어요. 원칙을 한다면 보고서도 만들면 안 되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서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폐기를 했어야지 그걸 경찰에 이첩을 하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민정관실에서 어떤 2명의 파견된 그 행정관들이 울산에 직접 내려갔다. 노영민 비서실장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내려갔다라고 하지만 그게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그렇다 그러면은 문건을 만든 문무행정관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이후에 이 선거 개입에 대해서 그 이후의 과정에서는 그 민정비서관실에 파견된 2사람이 어떻게 관여되었는지는 아직 수사로 드러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절대 무관하다라고 지금 단정하는 거는 이르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 얘기는 마무리를 하고요. 네, 이수희 변호사하고 박준영 교수와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